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6년 새롭게 시작하는 병원년 새해 첫 방송인 1월 2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에 기운 받아서 힘차게 달리는 한 해 되시기를 감사 스마일이 응원하고 소망 드립니다. 네, 오늘 한 줄 명언은 찬양 운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00가지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머물며 항상 함께하여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1월 1일 날 좀 새벽에 잠을 갖다 좀 깼습니다. 그래서 6시에 백세 철학자 김영석이 찾은 인생 가치 SBS 비지에서 이 내용을 보다가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슬은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되고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디 감스님들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행동하고 또 어떤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2026년 새해가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새해 첫날 그 일출을 이제 산에 가서 일출을 보았는데 어제는 또 개인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원흥역 클래시아 더 퍼스트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가 있는 19층에서 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이제 북한산 능선이고요. 여기 오른쪽 제가 커서가 있는 쪽이 이제 앵봉산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 산이 어떤 산인가 해서 오늘 아침 좀 찾아봤더니 북악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악산과 앵봉산 사이에 이렇게 붉은 태양이 진짜 멋지게 밝고 제가 물론 산에서 보는 그 일출도 감격스러웠지만 고양시 원흥역에서 또 원흥역 클래시아 더 퍼스트에서 보는 일출의 이런 멋진 모습은 더욱더 멋지고 또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쇼츠로 한 2분 정도 인사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 TV 아침 방송 보시고 새해 일출 2분 감상하시면 진짜로 좋은 기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팔아서 집을 산다고 합니다. 새로운 영끌의 공식. 최근에 주식 팔아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이 2배가 급증됐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코인 팔아서 또 부동산을 갖다 많이 매수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똘똘한 한 채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 서울 핵심 지역으로만 투자금들이 진짜 많이 몰리고 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갖다 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힌 주담대는 지금 우회의 영끌로 지금 뚫고 있고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서울 아파트의 가격의 상관계수가 과거 0.42에서 최근 0.74로 급등하면서 강한 지금 동조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6년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인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또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오늘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이 지난 12월 31일 날 작년 말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 승인 지구 지정을 갖다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이거를 착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지난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많이 경험하고 또 공부한 게 있습니다. 3기 신도시도 그때 그렇게 빨리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착공이 엄밀히 따지면 천마을 착공이 작년에 분양이 작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하는 데까지는 거의 10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계획 최초 승인됐던 의왕, 군포, 안산부터 시흥, 정안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 5년 안에 착공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구 지정된 곳은 그나마 조금 5년 안에 착공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저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감스님들이 그래도 이 7곳 중에서 어디가 좋냐라고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과천, 가련과 구리, 토평, 이 지구가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니까 각자가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나는 한 10년을 기다려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년을 기다려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한 세 가지 이야기 드릴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도권 7곳의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지정됐는데 이게 공급 구체화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만 듣고 당장 내년부터 착공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 지구 계획 승인만 가지고 또 지정만 가지고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는 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중대재해까지 지금 선분양 금지하고 확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대재해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때문에 건설업계가 지금 초비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이것만 보면 진짜 당장이라도 지금 주택 공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안을 뜯어다 보면 저는 지난 방송 때도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과연 이 세대수 4만 1000세대, 뭐 18,000세대, 그 다음에 과천 가령 960세대에서 온전한 내게 과연 몇 세대가 될까? 여기에 지금 임대를 갖다 50%를 갖다 만든다고 하면 임대 50%를 갖다 그렇다 치고 제외해 놓고 과연 그러면 민간 분양하고 온전한 공공 분양이 과연 30%가 될까? 30%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 초에 이제 LH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안을 보게 되면 이제 감독님들 많이 충격을 받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 지구계획 최초 승인과 이 지구 지정을 갖다 보면서 진짜 이걸 보고 이걸 믿고 또 순진하게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디 감독님들만이라도 진짜 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진짜로 하루라도 빨리 지금 행동하셔야 되고 대출 여력이 아마 대출이 이제 올 1월 달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장담을 갖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과연 내릴지 동결을 시킬지 이런 것들도 또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갖다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각자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보면 이 GTX-C, GTX-C를 이야기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GTX-C가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니는 그 시간은 아무리 빨라야 2032년, 33년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하철이 계획보다 항상 딜레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GTX-A 3단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개통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가지 공사 진행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만약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단 그런 손실 부분을 갖다가 세금으로 지금 메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GTX 3단계라든지 4단계가 순조롭게 잘 될 거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니까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26년도에 GTX-A 역세권 내지는 GTX-A 역을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갖다가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선점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 공공주택 지구 이 계획 승인만 보고 여기를 갖다 기다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중대재해까지 선분양 금지 확대 추진이 생각보다 이게 신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분양가도 많이 오르겠지만 실제로 분양하는 현장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LH 개혁위원회에서 어떤 특단의 그런 대책을 갖다가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시행사, 민간 건설사의 도움 없이는 주택 공급이 요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에 공급 절벽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26년이 아니라 27년, 28년에도 공급 절벽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 만약에 공급이 없으면 과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에 살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라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새해 첫날, 새해 둘째 날이긴 하지만 새해 첫 방송에서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빠숑님께서 2026년 부동산 대전망 가격보다 무서운 건 선택지의 소멸 상당히 좋은 칼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감스님들께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또 새해 이런 부동산 전망을 갖다가 또 저보다 또 인지도가 또 뛰어나시고 저보다 또 상당히 이 부동산 인사이트가 높으신 빠숑님의 이 글로 제가 오늘 좀 이야기 좀 드리면요. 2026년 병원년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는 줄어도 핵심지 가격은 버티고 또는 오른다.
그리고 가격보다 무서운 건 선택지의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선택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 6월 27일 대책 발표되고 9월 7일 대책 발표되고 10월 15일 대책 발표되고 나니까 선택지가 완전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갈 수 없는 2026년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이 줄고 전세가가 완충지대 역할을 못하면서 매수로 압력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망을 해드리면 전국은 안말할 것이고 서울 수도권은 확실하게 지금 상승할 것이다. 2026년은 분명합니다. 서울은 상승이 압도적이고 상승폭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 뿐이고, 그리고 경기도, 인천도 서울의 가격 부담이 수요를 밀어넣어서 동반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고양시에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GTX-A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GTX-A 역세권에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서울, 나만의 원픽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지 수요가 증명된 곳만 오르는 양극화장이 더 심화될 것이고,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전세라든지 월세가 흔들리게 되면 매매가가 버틸 수밖에 없고, 핵심은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서울 전세값이 전국보다 더 강하게 오를 것이고, 이 배경으로 입주 물량 감소라든지 전세의 월세화 그리고 규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들 수 있는데, 전세가 비싸지게 되면 선택지는 둘 중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싼 월세를 감수하거나 결국 매수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때 시장은 거래가 줄어도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는 형태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책인데요. 이제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금 남아있는데, 아마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는 이런 대책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세금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슈로 해가지고 아마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출 조이기는 속도를 늦췄지만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회해서 지금 대출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회해서 그런 대출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우회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또 생각보다 많이들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신축의 그런 희소성 때문에 재개발 물건들을 지금 많이 사고 있고, 재개발 물건 중에서 지금 상계동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젊은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또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전세대출까지 DSR 관리가 들어오게 되면 임대차 시장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조심스럽게 임대차 입법도 아마 민주당에서 아마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마 개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세나 월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상승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전략을 말씀드리면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버리느냐입니다. 올해는 전망의 해가 아니라 정리와 선택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실거주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 리스크를 숫자로 계산하면서 올해 버틸 집을 사십시오. 2017년도에 유명한 유튜버 부익남께서 절대로 전세 살지 말아라, 그때 절대로 전세 살지 말아라 그 영상을 보고 행동으로 옮기셨던 분들은 지금 정말 행복해 있을 것 같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던 분들은 아마 올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 재계약이라든지 매수 전환을 월 단위로 비교해서 감당 가능한 현금 흐름을 먼저 확정하시고, 입지는 욕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래서 역대신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직주 근접이라든지 학군, 그 다음에 일자리가 앞으로 들어오는 지역, 그 다음에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갈아타기는 거래 절벽에서 팔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핵심 리스크는 매수 타이밍보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저에게 새해 첫날부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과 제가 전화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해드린 분들을 보면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는 것보다 매도 타이밍을 물어보시는 상담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1주택자라든지 2주택자들이 집을 지금 매도를 갖다가 언제 할 것인지 이걸 갖다가 고민하지, 집을 갖다가 당장 팔아서 어떻게 현금화하겠다라는 이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지 비선호 상품일수록 출구가 먼저 막히고, 갈아타기는 상승률 게임이 아니라
격차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핵심지라든지 비핵심지 격차가 벌어질수록 상급지 한 채 전략이 유리해지는데, 감자스마일은 똘똘한 한 채도 지금의 그런 트렌드가 되긴 하겠지만, 내가 능력과 감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 주택까지는 내가 실거주 한 채 하시고 한 채는 전세나 월세로 세팅하셔가지고 2주택 전략으로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세 번째 제안은 투자라든지 임대입니다. 월세화 시대가 앞으로 더 빨리 올 것이고요. 수요가 증명된 곳만 남을 것입니다. 월세화가 진행될수록 임대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 입지가 강하게 되고요. 지방은 더 냉정해야 되는데 인구, 일자리, 공급, 미분양을 통과 못하면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방 투자는 반대한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서울과 맞붙어있는 지역, 그 다음에 교통호재가 있는 GTX A, B, C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GTX A 역세권을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의 정답은 규제 해제가 아니라 공급의 시간표인데 이 공급이 요원하다. 그렇게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입주하는 물량보다 착공하는 물량이 더 많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26년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공급 절벽이 27년과 28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정말 시장에 공포를 줄 것이라는 말씀을 1월 2일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대출 조이기는 단기 처방일 뿐이고요. 공급의 시간표가 바뀌지 않으면 시장의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올해 오를까요 내릴까요가 아니라 내 목적에 맞춰서 내가 실거주 하실 분, 갈아타기 하실 분, 아니면 투자에 맞는 한 채를 남기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흔들리면 시장이 아니라 내 선택지가 먼저 사라진다. 그래서 정답은 공급의 시간표다. 규제 해제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지 공급인데 이 핵심지에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잠시 잠깐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갖다 인하하게 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주택,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더 많이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 목적에 맞는 그런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한 채를 사서 진짜 매덕 오르면 좋겠지만 그런 시장이 물론 지금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똘똘한 한 채가 저는 대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요. 앞으로 서울 아파트 계속 올라갈 거냐? 계속 올라갈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GTX A가 완전 개통되는 27년에 삼성역만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면 GTX A 라인의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또 GTX A 라인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GTX B하고 C가 이제 또 완전 개통되는 2030년 35년 사이 다 완전 개통 가는 과정을 갖다 33년으로 잡는다고 하면 진짜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많이 진짜 올라갈까라는 그런 또 저는 물음표를 갖습니다. 미래의 일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똘똘한 한 채가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하는 말씀 좀 드리면서 나만의 서울, 나만의 원픽을 만드시고, 그리고 진짜 고양시에 내 집 갖고 있으신 분들이 올해는 좀 웃을 수 있는 병원년 한 해가 될 것을 감사스마일이 응원할 것이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서북부 특히 GTX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저는 일단 내 집 마련은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마냥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지정 이거 보고 그냥 난 공공분양 기다리겠다라는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만약에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기다리는 게 맞는데 종잣돈이 있고 대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주식이나 코인에다 놓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가장 기본 베이스에 놓으시고 2026년을 시작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감사스마일과 함께 2026년 여러가지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이야기 드릴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년 감사스마일과 힘차게 새해를 갖다가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